안녕하십니까. 네거티브 정치 캠페인 연구원장 박용상입니다. 저번 시간에는 여러분이 선거에 출마하여 누구와 싸울 것인가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여러분이 싸워야 할 사람은 경쟁 후보자가 아니고 유권자였습니다. 그렇다면 선거에서 모든 키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서, 쉽게 말해서 선거의 심사위원인 유권자를 내 편으로 만들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으로 다가가야 하고, 후보자는 전체 선거에서 어느 지점을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후보자가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 다가가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후보가 모르는 유권자에게 다가가서 본인을 찍어달라고 표를 부탁하기 위해서는 감성으로 다가가야 합니다. 투표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는 이성으로 부탁하는 것보다는 감성으로 부탁할 때 상대방이 훨씬 더 부탁을 잘 들어준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모르는 사람에게는 더욱 감성으로 다가가기 바랍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복장이 말쑥한 어떤 신사가 여러분에게 다가와서 제가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해 배가 몹시 고픕니다. 배가 너무 고프니 먹을 것을 좀 주십시오 라고 하는 것하고, 옷은 다 닳아 떨어졌고 한쪽 다리는 없으며 며칠이나 세수를 못했는지 얼굴에는 때국물이 가득 끼어 있고 병든 색이 역력한 환자가 서지도 못하고 기어서 다가와 다 죽어가는 소리로 3일 동안 굶어서 배가 몹시 고파 죽을 지경이라고 구걸을 했을 때, 여러분은 꼭 한 사람에게만 먹을 것을 줄 수 있다면 어느 분에게 먹을 것을 주시겠습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후자에게 먹을 것을 주실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후자가 여러분의 감성을 자극했기 때문입니다. 논리적으로만 따진다면 두 사람은 모두 며칠 동안 음식을 먹지 못했기 때문에 두 사람 모두 다 배가 고플 것이고, 두 사람 모두 3일 동안 똑같이 먹지 못했기 때문에 배고픈 정도는 같을 것입니다. 따라서 같은 정도로 배가 고프기 때문에 논리적이거나 이성적으로 따진다면 누구에게 먹을 것을 줘야 할지 망설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감성적 측면에서 보면 후자가 훨씬 더 불쌍해 보입니다. 그래서 후자에게 먹을 것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에게 무엇을 부탁할 때는, 그리고 특히 모르는 상대에게는 더욱더 감성을 자극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례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중에는 치맥을 좋아하는 분들이 많으실 겁니다. 치맥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주로 자기가 자주 가는 단골집이 있습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여러분에게 여기저기 치킨집이 많은데 왜 하필 그 집을 가느냐고 물으면, 여러분들은 그 집이 편해, 분위기가 아주 좋아, 주인이 좋아 보여, 종업원이 싹싹하거든 하고 말할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들은 무엇을 선택할 때 논리나 이성보다는 느낌에 의해서 선택하고 있다는 것을 간단한 사례로 알 수 있었습니다. 서비스 산업은 본질적으로 인간관계를 다룹니다. 여기서 인간관계란 사람과 사람 사이의 느낌을 말합니다. 좋은 관계란 좋은 느낌을, 나쁜 관계는 좋지 않는 느낌을 말합니다. 선거는 서비스를 상품으로 파는 경쟁의 게임입니다. 따라서 서비스 산업인 선거에서 성공은 느낌이고 느낌은 곧 후보자의 이미지입니다. 그러므로 선거의 가장 큰 무기는 후보자의 이미지이고, 그 이미지는 논리나 원리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 아니고 감성에 의해서 형성됩니다. 따라서 선거운동은 75% 이상을 감성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 선거운동의 75% 이상을 감성적으로 보여야 하고 감성에 호소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후보자는 선거에서 승리하기 위해 어느 지점을 공략해야 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선거는 중도층을 누가 먹느냐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어떤 후보가 됐건 어떤 정책이 됐건 그 후보자나 정책을 보고 보수의 유권자가 진보의 후보를, 진보의 유권자가 보수 후보를 지지하지는 않습니다. 보수의 유권자는 보수의 후보를,
진보우 유권자는 진보우 후보를 지지하고 그들에게 투표합니다. 과거 호남 사람들은 무조건 김대중 후보를, 영남 사람들은 무조건 김영삼 후보를 찍었던 것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다시 말해 지금은 정책이나 후보에 상관없이 호남 사람은 민주당이나 개혁신당을, 영남 사람들은 국민의힘을 찍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100% 다 그렇지는 않고 그에 따라가지 않는 유권자들이 있습니다. 이를 진보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기 때문에 그 중간에 있다 하여 중도층이라고 부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중도층이 어떤 중도적 철학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한쪽이 짜장면을 좋아하고 다른 한쪽이 탕수육을 좋아한다면 중도층은 짜장면과 탕수육이 합쳐진 짜탕면을 좋아할 것이므로 짜탕면을 주면 될 것이라고 주장하는 학자나 전문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주장은 틀린 말입니다. 실험에 의하면 100명의 유권자 중 중도가 40명이라고 하면 짜탕면을 선택한 유권자는 2 내지 4명에 불과하고 나머지 36명에서 38명은 짜장면이나 탕수육 중에서 선택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선택은 선택할 당시 유권자들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른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운동을 한 후에는 몸이 피곤하므로 달콤한 것이 땡겨 탕수육을 택하게 되고 어린 시절의 친구들이나 동창들을 만났을 때는 옛날 생각이 나서 짜장면을 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중도층은 중간을 선택하지 않고 상향에 따라 진보도 선택할 수 있고 보수도 선택할 수 있는 스윙 보트 형태를 보일 뿐이지 반드시 중간 어젠다를 선택하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도층을 제외한 보수나 진보 유권자들은 자기 당 소속 후보자가 꼭 당선되어야만 하는 내용과 이미지만 눈과 귀에 쏙쏙 들어오게 되고 또 그런 부분만을 다른 유권자들에게 홍보하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반대 진영에서는 상대 후보의 약하고 추하고 애매하고 당선되어서는 안 되는 이유만 눈에 들어오고 또 그런 부분만을 다른 유권자들에게 전하고 싶어 합니다. 그것을 지켜보는 미결정층 혹은 부동층은 두 후보 진영의 말을 어떻게 받아들일까요? 어렵지요? 이것을 풀어나가는 것이 선거 캠페인의 요체이고 핵심입니다. 결국 선거란 미결정층, 부동층 따먹기 게임이고 달리 말하면 중원을 점령하는 전쟁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큰 틀에서 보면 후보자들이 공략할 대상은 중도층이고 이 중도층이 누구를 지지하느냐의 여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된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중도층의 지지를 얻는 데는 다양한 방법과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 세부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차후 여러 강좌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오늘 배운 부분을 복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선거에서 모든 키를 가지고 있는 유권자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으로 다가가야 하고 후보자는 전체 선거에서 어느 지점을 공략해야 하는가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로 유권자로 하여금 여러분들을 지지하게 만들기 위해서는 메시지를 전달할 때 감정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선거에서 후보자는 서비스업에 종사하는 사람이고 서비스업에는 관계가 중요하며 관계는 감성적으로 접근해야 된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후보자의 공략 지점은 중도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차피 진보진영 유권자는 진보진영 후보를, 보수진영 유권자는 보수진영 후보를 선택하기 때문에 중도진영의 공작 여부에 따라 승패가 좌우되기 때문입니다. 그럼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고 다음 시간에는 선거의 3대 요소인 판세, 인물, 이슈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혹시라도 오늘 강의가 도움이 되셨다면 제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격려 차원에서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